방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편해한다. 더럽고 민망하고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여긴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이 숨어 있다. 방귀는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몸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신호다. 특히 냄새가 유독 심해지고 횟수가 늘어나며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을 운이나 유전 탓으로 돌리지만 현실은 훨씬 불편하다. 암은 수년,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식습관, 무너진 장, 떨어진 면역, 그리고 무시된 신호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덮어버린다.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는 거야. 피곤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넘긴 사소한 증상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모인다. 사람들은 암을 아직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아프지 않으니, 지금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믿는다. 하지만 암은 조용히 자라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을 지나온 경우가 많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몸은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었다. 더부룩한 배, 잦은 가스, 차가운 몸, 이유 없는 피로. 우리는 듣지 않았을 뿐이다. 이 글은 암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암을 이해함으로써 미리 멈출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한 이야기다. 가장 하찮게 여겨졌던 장, 가장 숨기고 싶었던 방귀, 가장 사소하게 넘겼던 몸의 반응들.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건강에 대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1. 암은 유전병이 아니다. 타고난 암이라는 착각. 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다.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있었나? 암을 유전병처럼 받아들이는 이 질문은 어쩌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타고난 운명이라면 지금의 삶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편할 수는 있어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암은 대부분 타고나는 병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병이다. 물론 유전자는 중요하다. 하지만 유전자는 암을 결정하는 최종 원인이 아니다. 유전자는 단지 가능성과 방향을 담고 있을 뿐이다. 같은 가족, 같은 유전자를 가졌어도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간다. 만약 암이 진짜 유전병이라면 같은 집안 사람들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암을 겪어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암이 유전 자체보다 유전자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 수많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그 과정에서 정상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일도 매일같이 일어난다. 중요한 사실은 이 변한 세포들이 곧바로 암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몸속에서 스스로 제거되거나 면역의 감시 아래 조용히 사라진다. 즉, 암세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 생긴다. 차이는 그것을 없애느냐, 키우느냐에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면역과 생활 환경이다. 스트레스, 음식, 수면, 장 상태, 독성 물질 노출 같은 후천적인 요소들이 쌓이면 몸은 점점 감시 능력을 잃는다. 그러는 사이 변한 세포는 살아남고 자라고 결국 암이라는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래서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결과다. 타고난 암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암을 후천적인 결과로 이해하는 순간 시선은 달라진다. 과거를 탓하는 대신 지금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 암은 운명이 아니라 관리하지 못한 삶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리고 그 사실은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에 가깝다. 이 장암의 시작점이자 면역의 최전선. 사람들은 장을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고 배설하는 기관으로만 생각한다. 배가 아프지 않으면, 설사나 변비만 없으면 장은 괜찮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장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다.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기관이며 동시에 면역이 실제로 작동하는 최전선이다. 다시 말해, 장의 상태는 곧 몸 전체의 방어 능력을 결정한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뼛속에서 만들어지지만 그들이 실제로 활동하며 외부의 위협을 감시하는 공간은 장이다.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수많은 이물질, 세균, 독소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곳이 장이기 때문이다. 장은 국경선과 같다. 이 국경이 튼튼하면 외부의 침입은 초기에 차단된다. 그러나 장이 무너지면 면역세포는 그곳을 수습하느라 모두 묶여버리고 몸의 다른 곳을 감시할 여유를 잃는다. 그 틈을 타 조용히 자라는 것이 바로 암이다. 문제는 장이 나빠지는 과정이 매우 조용하다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장이 안 좋다는 것을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인식한다. 하지만 장은 훨씬 이전부터 신호를 보낸다. 음식이 조금만 지나도 더부룩해지는 느낌, 소화가 늦어지는 습관, 잦은 트림과 가스, 그리고 특히 냄새가 강한 방귀는 장 안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중요한 신호다. 이는 장 속에서 유익한 균보다 해로운 균이 우세해졌다는 뜻이며 동시에 면역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장 속 환경이 나빠지면 몸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가까워진다. 면역은 늘 과로 상태에 놓이고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구분하는 능력도 점점 흐려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틈은 암이 자리 잡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된다. 그래서 암은 특정 장기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해진 장과 면역 위에서 조용히 싹튼다. 장 건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결국 면역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같다. 그리고 면역이 무너진 몸에서는 암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어버린다. 3. 음식이 암을 만든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위험. 사람들은 암의 원인을 멀리서 찾으려 한다. 공기오염, 환경호르몬, 유해 물질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떠올린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반복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따로 있다. 바로 매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다. 우리는 하루 3번 혹은 그 이상 스스로 몸에 무엇을 넣을지 선택한다. 그 선택이 쌓여 몸의 환경을 만들고 결국 암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형성한다. 현대인의 식탁은 빠르고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몸에는 부담이 커졌다. 가공식품과 즉석식품, 달고 짠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은 장을 쉽게 지치게 만든다. 특히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은 암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암세포는 에너지원으로 당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이다. 달고 부드러운 음식이 반복될수록 몸속에서는 암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점점 강화된다. 고기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암이 즉시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기는 암을 키우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특히 현대의 축산 환경에서 생산된 고기는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한 물질과 여러 잔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미 존재하는 암세포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고기 자체라기보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있다. 반대로 채소와 식물성 식품은 장 환경을 안정시키고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속 미생물의 균형을 돕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성 물질의 배출을 촉진한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몸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호다. 우리는 암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암이 좋아하는 선택을 매일 반복한다. 음식은 가장 일상적인 행동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건강의 결정 요인이다. 오늘의 식사가 내일의 몸을 만들고 그 축적된 결과가 결국 질병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4. 암을 굶겨 죽인다는 말의 위험성.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암을 굶겨 죽여야 한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논리적으로 보인다. 암이 영양을 먹고 자란다면 그 영양을 끊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접근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암을 굶기기 전에 사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식사 제한이나 장기간의 단식은 몸의 에너지를 급격히 고갈시킨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암세포가 먼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와 면역이 먼저 손상된다는 점이다. 암세포는 생존력이 매우 강하다.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주변 조직과 근육, 지방까지 끌어다 쓰며 버틴다. 반면 사람의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며 회복 능력을 잃는다. 결과적으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암을 감시하고 억제할 힘도 함께 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절 없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굶김이 아니라 균형과 방향이다. 암은 당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무작정 음식을 끊는 대신 당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음식을 쉬게 하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여유를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몸 전체의 대사를 정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 섭취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다. 지방을 늘리면 암이 굶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분별하게 고지방 식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질이 나쁜 지방은 오히려 몸의 염증을 키우고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다. 암을 상대할 때 필요한 태도는 공격적인 단절이 아니다. 몸을 지키면서 암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면역이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암을 굶겨 죽인다는 말은 강렬하지만 현실에서는 몸을 살리는 전략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산성화된 몸. 암이 살기 좋은 환경. 암은 단순히 세포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암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몸의 산성화다. 많은 사람들이 산성과 알칼리라는 말을 막연하게만 알고 있지만 암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생존 전략과 직결된 문제다. 암세포는 스스로 주변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살아남는다. 그 환경이 면역의 공격을 피하기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몸이 산성화되면 면역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면역세포는 중성에 가까운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산성 환경에서는 활동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암세포는 이 약점을 이용한다.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산성 물질을 만들어 주변을 덮어버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몸집을 키운다. 면역세포는 그 영역을 쉽게 침범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암은 보호막을 두른 채 성장한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자체가 몸을 산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무리한 운동은 모두 몸 안에 산성 물질이 쌓이게 만든다.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수록 산성 환경은 더 빠르게 형성된다. 이는 암에게는 기회가 되고 면역에게는 부담이 된다. 산성화를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음료나 일시적인 방법에 의존하려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수치가 아니라 몸 전체의 환경이다. 산성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 해결 역시 생활 전반에 조정이 필요하다. 음식의 선택,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회복을 고려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몸이 산성화된 상태를 방치하면 암은 특별한 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 반대로 환경을 바꾸면 암이 자라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진다. 암과 싸우는 첫 단계는 공격이 아니라 암이 살기 불편한 몸을 만드는 것이다. 6. 물 가장 간과된 생존 조건. 물은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려 하면서도 물이 부족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일은 흔하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물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물은 몸 안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생존 조건이다. 우리 몸에서는 매 순간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긴다. 이 노폐물들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몸 안에 쌓여 환경을 악화시킨다. 그 결과 세포는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의 부담은 커진다. 물은 이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다. 충분한 수분이 공급될 때 몸은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물이 부족하면 정리는 멈추고 축적만 남는다. 특히 중요한 점은 물이 세포 안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많이 마신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은 혈관을 지나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의 질도 중요해진다. 미네랄이 거의 없는 물은 통과만 할 뿐 세포 안으로 깊이 스며들기 어렵다. 반면 자연에 가까운 물은 세포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 암을 이야기할 때 물은 종종 뒷전으로 밀린다. 그러나 물이 부족한 몸은 항상 정체되고 산성화되기 쉽다. 이런 환경은 암이 머물기에 편안한 조건이 된다. 반대로 꾸준하고 올바른 수분 섭취는 몸의 흐름을 살리고 면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 물은 약이 아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어떤 회복도 시작될 수 없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자주 무시되는 이 조건이 건강의 방향을 좌우한다. 7. 운동.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가 문제다. 운동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암을 예방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도 무조건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쉽게 나온다. 그러나 운동은 양보다 방식이 훨씬 중요하다. 잘못된 운동은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균형을 더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암과 깊이 연결된 요소 중 하나는 산소다. 몸의 산소가 충분할수록 세포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반대로 산소가 부족해지는 환경에서는 몸이 빠르게 지치고 내부 환경은 산성으로 기울기 쉽다. 숨이 가빠지고 근육이 뻐근해질 정도의 과한 운동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만든다.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수록 좋은 운동이라고 믿는 인식은 회복이 필요한 몸에게는 부담이 된다. 운동의 핵심은 지치지 않는 선이다. 숨이 크게 가쁘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이 몸에는 가장 이롭다. 이런 움직임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순환을 돕는다. 특히 걷기처럼 부담이 적은 활동은 몸 전체에 안정적인 자극을 준다. 여기에 짧은 시간에 가벼운 근력 활동을 더하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근육은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중 하나다. 근육이 유지되면 몸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불필요한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운동은 몸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협력하는 과정이다. 많이 움직였다는 성취감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안정되는 느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때 운동은 비로소 회복의 도구가 된다. 8. 체온, 면역의 온도계. 체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체온은 지금 몸이 얼마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면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알려주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체온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열이 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평소 몸이 차가운 것을 체질 정도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면역의 관점에서 보면 낮은 체온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기능한다. 체온이 적절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다는 뜻이고 면역세포 역시 그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몸은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이때 면역은 항상 뒤로 밀린다. 방어보다 생존이 우선이 되기 때문이다. 암 환자들에게서 저체온 상태가 자주 관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너지 생산이 떨어진 몸은 열을 유지하지 못하고 면역은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이런 환경은 암이 자라기에 훨씬 편안하다. 차갑고 정체된 몸은 회복보다 축적에 가까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체온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따뜻하게 지낸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활동, 충분한 휴식이 함께 어우러져야 체온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지나치게 차가운 환경에 오래 머무르거나 에너지를 소모만 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생활은 체온을 떨어뜨린다. 몸이 따뜻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신호다. 면역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체온은 말없이
면역의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다. 이 작은 숫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의 방향을 바꾸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 9. 암 치료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당장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고 하루라도 늦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조급함은 때로 치료보다 더 큰 혼란을 만든다. 암은 분명 가볍게 볼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서둘러야 하는 응급 상황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암 치료의 출발점은 정확한 진단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진 상태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선택한 치료는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남길 수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치료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그 과정이 이후의 결과를 좌우한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 이미 암이 확인된 경우라면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암은 조용하지만 일정 시점을 지나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본인이 느낄 만큼 변화가 빠르다면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 암은 아주 급한 병은 아니지만 결코 느긋하게 대할 병도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한 가지 방법에만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수술, 약물, 방사선 등 각 치료에는 분명한 역할이 있다. 이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반대로 맹신하는 태도 모두 균형을 잃기 쉽다. 치료는 암만을 겨냥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고려하는 선택이어야 한다. 암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차분함 속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며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10. 암은 혹이 아니라 전신 질환이다. 암을 하나의 덩어리로만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위험하다. 눈에 보이는 혹, 검사 결과에 나타난 병변만 제거하면 문제가 끝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물론 그 덩어리를 없애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암을 절반만 이해한 셈이다. 암은 특정 부위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환경이 무너진 결과로 나타난 전신질환이다. 암이 한 장기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장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곳은 단지 가장 약해진 지점이었을 뿐이다. 면역이 약해지고 장이 무너지고 몸의 균형이 오래도록 흐트러진 상태에서 가장 먼저 신호를 낸 장소가 암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혹을 제거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현대의학은 암 덩어리를 빠르게 줄이거나 제거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이는 분명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그것은 큰 흐름을 정리하는 작업에 가깝다. 그 이후의 미세한 정리와 회복은 몸 스스로의 몫이 된다. 면역이 회복되지 않고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몸은 다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반대로 자연적인 방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도 위험하다. 눈에 보이는 암 덩어리를 방치한 채 기다리는 동안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암은 가만히 두면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구분하고 함께 활용하는 시선이다. 암을 전신질환으로 바라보는 순간 치료의 범위는 넓어진다. 덩어리를 없애는 것을 넘어 왜 그런 덩어리가 생겼는지까지 돌아보게 된다.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재발과 멀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암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암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니다. 암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쉬었는지, 몸의 신호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모든 일상이 하나의 방향으로 쌓여 나타난 모습이 암이다. 많은 사람들은 완치라는 단어에 집착한다. 그러나 암을 경험한 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니라 관리와 방향이다. 몸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형태만 달라질 뿐 문제는 다시 고개를 든다. 반대로 생활이 바뀌면 몸은 서서히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예방이며
동시에 재발을 막는 길이다. 암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계속 무시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몸의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더부룩함, 피로, 차가운 몸, 불편한 변화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우리는 단지 듣지 않았을 뿐이다. 암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남겨두지 말자. 이해의 대상으로 바꾸는 순간 선택은 달라진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지금의 생활이 미래의 몸을 만든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암은 운명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결과가 된다.